안녕하세요. 농생명과학대학 생태적용학 전공 석사 김신우입니다. 저는 도시 식재 유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녹차는 총 6가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이랑 목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 배경은 저희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국가 측정망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값과 체감하는 농도가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높이에서 저감하는 방법으로 많이 꼽히는 게 지금 수목을 이용한 저감 효과인데 그러한 저감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수목을 활용한 체감할 수 있는 높이에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을 고찰하고 미세먼지 연구에 반영되는 영향 변수에 대해서 연구를 파악해서 향후에 진행할 연구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선행 연구를 선정을 했을 때 PM2.5랑 트리라는 나무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이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최신 연구를 보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은 수목에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목과 관련된 실측을 진행한 연구인지, 그리고 이렇게 실측으로 진행된 연구들 중에 수동 측정 방식이랑 자동 측정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총 4가지의 스케일로 뽑혔는데, 입 단위의 중량 측정,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공간 단위, 식재, 거리 수목 단위인 자동 측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스케일을 뽑은 다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통합적인 수목 관련 변수들을 고찰해 봤습니다. 일단 측정 방식에 따른 분류로 측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량 농도법, 배차선 흡수법, 그리고 광선란 측정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중량 농도법에서는 수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해서 요가지에 모인 미세먼지 질량을 사람이나 로봇이 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타선 흡수법인데 최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방사선인 배타선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많이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했는데 베타선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선환 측정 방법인데 이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성 물질에 레이저 빛을 쏴서 산란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2가지 중량 농도법이랑 배타선 흡수법은 AWS라는 국가 측정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최근은 배타선 흡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광선환 측정법은 간이 측정기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법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광선환 측정법은 간이 측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 농도를 볼 수 있지만 중량이랑 배타선 흡수법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용으로 어렵습니다. 3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그림 5번의 강산한 측정 방식이 제가 쓰는 방식이 될 것 같아 마지막 방식을 보면 라이트 소스라고 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레이저가 쏴져서 거기에 대한 파티클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선행 연구를 선정했던 방식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키워드 트리와 PM2.5를 사용해서 논문을 검색했고 이런 검색으로 통해서 95건의 출판과 1922건의 인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은 2001년이나 2013년부터 그거에 대한 출판이 가장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인용 횟수도 2013년부터 가장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95건의 출판 중에서 제가 체감 높이에서 측정된 논문을 20가지 선정해서 이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측정 방식별로 변수를 정리했는데 총 4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중량 농도법 개별 입 단위입니다.
기상 요소 변수에서 기온, 풍속, 풍향, 습도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변수로 당연히 보는 기상 요소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과 잔털, LAI, 인맥, 폼, 수종 이렇게 6가지의 수목 관련 변수를 보았는데 LAI와 수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측정법에 해당하는 거리 수목 단위에서는 똑같이 기상 요소 변수를 가장 많이 보았고 여기서는 측정 높이, 수목 관련 변수, 간격, 형태, 캐노피 덴시티, LAI 수종 등 다양한 변수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 완충 녹지 단위입니다. 여기서도 기상 요소 변수는 기온, 풍속, 풍향, 습도 4가지를 모두 보았고 측정 높이와 식재 유형 중에 혼합립에 대해서와 높이와 개별 수목에 대해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기 때문에 식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단위인 도시협곡, 공원, 도시습 등을 측정했던 논문에서는 똑같이 기상요소 변수를 보았고 측정 높이 그리고 캐노피 밀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았는데 캐노피 밀도를 보는 것이 도심 숲에서 바람 영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제일 큰 변수이고 바람의 영향성을 봐서 이게 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바람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 연구들로 저출된 변수들을 결론적으로 본다면 측정 방법별로 주요하게 연구된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잎은 잎면적, 수종으로 나뉘었고 거리 수목 단위는 나무 간격, 나뭇잎 형태, LAI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식재와 안축 녹지 단위에서는 측정 농도, 개별 수목의 모형을 보았고 공간 단위에서는 캐노피, 풍향, 풍속 등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측정 연구에서는 기온과 풍속, 풍향, 습도의 상관성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습도와 풍속에 대해서 각각 6개, 8개의 논문에서 보았던 가장 큰 변수로 뽑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재 구조에 관련된 논문들에서 국내 가로수의 수종에 대한 논문이 부족했고 식재 구조도 간단한 교목과 간목의 혼합, 초목, 간목, 교목의 혼합 정도로만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조경수와 우리나라의 조경수와 조경 배치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방안 설정입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시범 측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PM2.5와 PM10을 봤는데 마이크로미터와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계측기의 이제 크기 농도를 보는 것이고 마이크로그램은 우리가 아는 농도의 질량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으로 거의 보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보았을 때 거스 정류장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교목뒤에서 가장 낮은 값, 간목뒤에서 낮은 값을 보였지만 교목뒤보다는 저감성이 조금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호흡하는 높이인 1.5m 높이에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목은 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감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M10의 저감이 수풀이나 간목에서 적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장소별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계를 두 개의 기계를 동시에 측정을 했는데 상이한 값을 보이는 결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0점 조절이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쟀었는데 이걸 기상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 계획입니다.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1.5m 높이에서 저감량을 측정을 통해서 적합한 국내 식재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국내 20개 부피에 따른 미세먼지 퇴적량에 대한 산정식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산정식을 제출하는 체감량에 대한 산정식을 도출하는 이유는 그 높이가 크라운이 가장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